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오늘은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문자 몇 개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름님, 2030이 바라는 건 각자 소생의 사회인 듯. 그런데 저는 이해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급속 성장기에 살았던 사람들과 뭔가 계속 그 박탈감을 느끼는 세대가 느끼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헤이스굿님, 사측의 필요에 의해서 주말 휴일 노동하는데 1.5배 수당 지급 안 하고 평일 하루 휴무로 대처한 거 잘못인 거죠? 예, 잘못입니다. 이거는 그 직장갑질 119에 전화해 보시면 상담하실 수 있고요. 대한민국 힘내라님, 생산력도 중요하지만 조직에는 리더, 판단력 등 다른 고려 요소가 있지 않나요? 링링처럼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책임에도 동일 임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용시장을 개혁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결국은 이게 세대 간의 싸움일 수도 동기 간에도 어떤 밥그릇 싸움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철학적인 고민을 좀 이어가 보죠. 오늘 우리 이정우 편집국장님하고는 지난주에 노조 설립이 무산된 아마존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업체인데 네. 고용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도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네. 보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 가지 종류로 이번에도 나뉘었는데요. 일단 부결됐기 때문에 매일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부결돼 가지고 문호조 경영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이런 정도였고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베이조스 회장이 웃었다. 이런 정도였고요. 한겨레가 좀 독특하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노동법이 이제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근데 이게 엄청난 회사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게 전 세계에서 130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만 93만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회사네요. 네.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심지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도 우리는 롤모델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네. 했는데 아마존의 노조 설립이 사실 상징적인 이유는 아마존의 고용 구조 때문입니다. 적어도 최근 3개월 동안 실직을 경험했고 낮은 임금, 재미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주어지게 하더라도 불평불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구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사람들을 좀 약탈적으로 고용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 언론은 이 소식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좀 시니컬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1%가 반대를 했거든요. 7대3 정도 되는데 비싼 노조 가입비 때문에 71%가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는 문호조 경영을 계속 이제 아마존이 이어가게 됐다. 이렇게 돼 있고 한겨레만 좀 특이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의 노동법 아주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게 노조 설립은 우리는 2명만 있으면 다 가능하거든요. 네, 거기는 정부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네. 회사나. 투표해가지고 네. 설립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구조니까 이게 선거운동 기간도 있습니다. 한 2-5달 정도 해가지고 캠페인도 막 벌리거든요. 네, 저도 팔뚝 걸개 그림이 크게 걸려있는 아마존의 창고 그림 이런 걸 보기도 했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아마존 직원 입장이라면 마스크도 지급을 안 한다, 장갑도 안 준다, 손소독제 심지어 화장실에 코로나19 상황에 비누도 없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낮은 시간당 임금으로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에 다닌다 하면은 노조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우리는 노조가 싫다 이런 의견이 더 우세했던 겁니까? 예. 근데 이제 투표율 자체가 이제 간신히 50%를 넘었고요. 절반 정도는 투표를 안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노조에 찬성하는 쪽은 이미 이제 미국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놨습니다. 회사가 이제 부당하게 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화장실에 노조 반대하기 위한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걸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노조 측이 좀 안이하게 대처했던 지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론이 미국에서 지금 70% 정도가 노조에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사업장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투표에 들어갔는데 전체 투표가 안 되고 사업장별 투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해피면 이게 또 남부 보수적인 네. 미시시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엘레바마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 버밍햄이라는 그 도시 좀 뭐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만은 베스머라고 그 외곽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27,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물류 창고 공장이 아마존이 6,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겠네요. 근데 이게 노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노사 갈등이 계속되면은 고용이 지금이나 그나마 있는 고용이 불안해질 것에 대해서 크게 노조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이 돼 네. 있는 사실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독일에도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뭐 대표적으로 칼자이스 같은 그런 마을들인데 칼자이스에서 일하고 대대손손 일자리를 물려받기 때문에 노사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걸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죠. 그런 데들은. 그러면 앞으로도 아마존은 그냥 이렇게 노조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미국 아마존은 2014년도에 투표 한번 해가지고 다른 공장에서 부결된 적이 한번 있었고요. 2015년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은 이미 6개 나라에서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 문제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미국의 지금 하원에서 이미 그 단결 관련한 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됐고 이제 상원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론도 꽤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시간만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노조는 설립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도 상황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게 우리도 플랫폼 기업이 산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게 화두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아마존의 노조 설립과 노동자 처우가 전 세계 플랫폼 기업의 하나의 전범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오지 기준이 않을까, 될 겁니다.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과 오늘은 아마존의 노조 이야기 함께 따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